우리 법인세 실무연수 프린트는 22페이지고요. 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내용을. 예. 다음의 자료에 근거해서 해당 산업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관련 세무 조정하시오. 대손실적률은 몇 프로래? 몇 프로? 1%. 우리 설정률은 기본율 1%하고 실적률이 좀 큰 금액이거든. 큰 걸로 설정하는데 지금 실적률도 1%고 기본율도 1%니까 1%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게 따지고 되면 더 어려웠던 거야. 따지면. 보통 1%라고 주로 많이 나와요. 1%라고. 근데 그 대손 실적률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거다. 따지면. 자, 매출채권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전산세무 1급이 전산세무 2급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문제 푸는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떤 구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부상 채권 내역이 나와 있고요. 외상매출금, 바드럼, 공사미수금. 우리 그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은 모든 채권이 대손금하고 대손충당 가능하죠. 안 되는 거 몇 가지 있죠. 특채, 대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이나 구상채권. 그지?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받은 부가세 예수금, 할인원과 배송. 요런 거 빼고는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지? 대손 내역 1번. 4월 5일 거래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받으러 100만 원을 대손총장과 상계하였다.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한 거는 대손 요건 충족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우리 시험은 특별한 말 없으면 무슨 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외상매출금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일 때만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을 때 대손 요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을 때 비만가액 1,000원은 빼야 돼요. 부도는 비만가액 얼마는 제외다? 1,000원 제외다. 부도의 의미가 건너가야 될 돈이 건너가지 않은 거니까 그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다는 표시를 해달라는 얘기야. 대손 처리해도 있다는 표시를 해달라. 6월 12일은 거래처 대표이사 사망도 대손 요건 충족한 거예요. 회사에 썼는 외상매출 50만 원을 충당금과 상계했고 7월 25일은 거래처의 부도 발생으로 받으러 온 80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다. 부도가 발생됐다는 표현만 나왔지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했다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대손 요건 충족하지 않았고 7월 25일 날 부도 났네. 어차피 7월 25일 날. 그럼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6개월 경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대손 요건 충족하지 않은 거고 9월 18일은 해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특정 거래처 소액채권. 소액채권은 얼마 이하? 30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3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해수기일부터 6개월 경과하면 대손 요건 충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내역이 기초대충이 320만 원, 기초대충 중에서 대손이 발생해서 사용한 게 245만 원, 기말에 292만 원이 필요하니까 추가 계상한 금액이 217만 원이고 요 지금 기초대충 320만 원 속에는 전기말 대손충당금 부인된 금액이 얼마가? 6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전년도에는 부인됐다는 건 한도 초과했다는 얘기야. 그럼 전년도에 한도 초과해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는데 전기 대손충당 한도 초과. 대손충당 한도 초과는 자동 대손초 오류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조건 무슨 산입이 나와? 송금 산입이 나와 무조건. 일단 여기서 필기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리 먼저 하시고 대손충당금의 대손금 조정명 작성 순서 첫 번째는 대손금 시인채권이면 손금 산입 유보 발생일 수도 있고 유보 감소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부인됐다가 이번 연도 와서 시인될 수도 있는 거고 이번 연도에 시인됐다가 나중에 부인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 발생도 있고 유보 감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대손금 이제 시인채권의 의미가 강제 대손이 발생했으나 대손 처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강제 대손으로 나오는 게 무슨 시효 완성이에요?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권에서 차감해야 되나 차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지? 차감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차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산이 줄어드는 만큼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는 없지만 우리 어제 풀었던 거 그지? 응?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6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어제 어떻게 나왔었지?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600만 원에 대해서 신고조정으로 뭐 송금산입했다 이렇게 나왔나? 뭐 상황은 다 똑같은 거죠. 결국 표현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그러면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원래 외상매출금 없애고 잠깐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없애고 대손 상각비 처리하거나 대손 충당금 처리해도 대손 상각비 처리한 거 같은 거야. 그치? 응.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된 거는 대손 요건을 충족한 거니까 세법도 허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면 보정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지? 근데 회사가 대손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지. 세법상 비용 처리하고 채권을 차감했어야 되는데 대손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슨 산입이? 송금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송금산입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600만 원이고 자산의 차이가 있죠. 그지?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무슨 발생? 유보 발생입니다. 이게 대손금 시인채권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만 먼저 필기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대손금 부인 채권이면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일 수도 있고 유보 감 대손금 부인 채권은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채권에서 차감하면 안 되는데 대손 처리에서 차감한 경우 그럼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대손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손 처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이나 유보 감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보 발생이나 유보 감소는 그러니까 언젠가 유보가 발생했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전에 시인됐다가 그러니까 전기 이전에 시인됐다가 쭉 넘어와서 지금 와서 부인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부인됐다가 쭉 넘어가서 시인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갈까요? 여기는 대손 처리한 거. 여기는 결국 대손 처리한 거 반영하는 건데 여기 대손 처리한 게 4월 첫 번째가 4월 5일입니다. 회사는 받으러 온 100만 원. 받으러 온 1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하고 상계 처리했어요. 근데 얘가 부도일부터 몇 개월 경과? 6개월 경과했으니까 대손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충족은 했지만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하면 세법은 비만가에 있다는 표시로 1,000원은 남겨두네.
1,000원 남겨두면 세법이 볼 때는 외상매출금을 얼마를 없애라는 얘기야. 99만 9천원만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손충당금도 99만 9천원만 없애야 되는 거고,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 대손충당금하고 상기처리했어도 세법이 볼 때는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하고 상각비라고 써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어? 충당금 적어놨어도 여러분 상각비라고 보고 정리해 주시면 돼. 그럼 회사가 결국은 100만 원 비용 잡은 거잖아. 세법은 얼마만 인정하는데 99만 9천 원만, 그지? 그러니까 손금, 불산이익, 대손금, 부인 채권, 또 이제 받으러 온 부인 1,000원. 1,000원은 무슨 발생? 유보 발생했다가 나중에 이제 강제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아직 조금 더 보셔야 돼. 4, 5, 5일 게 있고 그 다음에 6월 10일 게 있고 6월 10일 조금 더 보고 필기하세요. 6월 10일은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얘도 무슨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기처리했는데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 있어도 여러분들 다 무슨 상각비로 대손 상각비로 보면 됩니다. 사망도 무슨 요건 충족한 거야? 대손 요건 충족한 거예요. 그죠? 강제경매, 그 다음에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해수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감, 소액채권 3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해수기일부터 2년 이상 경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부도일부터 6개월 경감, 어음, 수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이런 것도 대손 요건 충족한 겁니다. 그 세법도 이거를 인정할 거란 얘기지. 그럼 차이가 없으니까 이건 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7월 25일. 네, 7월 25일은 부도가 7월 25일 날 났는데 부도가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는 6개월 경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으러옴이 80만 원 없애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지만 얘는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세법이 볼 때는 이렇게 해계 처리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지. 요 부분을 0으로 보는 거죠. 0으로. 그러면 조정이 나오겠죠. 대손 충당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뭐라고 돼 있는 걸로? 대손 상각비라 뭐라고 했죠? 그러면 회사가 세법보다 비용을 더 많이 잡은 거야. 그치? 그래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받으러움 부인 80만 원 유보 발생했다가 나중에 대손 요건 갖추면 그때 가서 무슨 산이? 송금 산이 유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응? 그치? 그 다음에 9월 18일 9월 18일은 수익채권 15만 원인데 해수기일부터 몇 개월 경과? 6개월 경과했기 때문에 요거 대손 요건 충족한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대손 발생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얘는 대손 요건을 충족한 거고 대손 요건 충족했으니까 세법도 이거를 허용한다는 얘기지. 허용하니까 얘는 조정이 발생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해갈까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손 충당금 한도액 계산. 그냥 공식만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세법상 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인데 설정률이 지금 1%죠, 1%. 기본율도 1%고 대손 실적률도 1%다 보니까 둘 중에 큰 거에서 1%고요. 세법상 채권 잔액은 당구상 채권 잔액. 당구상 채권 잔액이 1번 자료에 나와 있어요. 1번 자료에. 외상매출금 1억 1천, 받으러옴 2천만 원, 공사미수금 3,200만 원. 그지? 다 더하면 1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당구상 채권 잔액은 1억 6천 2백만 원이고 여기서 대손금 부인 채권이면 전기 이전에 발생했던 단기에 발생했던 부인 채권은 더해줘야 돼. 왜? 부인 채권의 의미가 뭐야? 빼면 안 되는데 뺀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번 연도에 지금 부인당한 게 얼마가 있냐면 2번에서 부인된 게 4월 5일 거. 그치? 4월 5일 거 중에서 부도일부터 6개월 경감 받으러옴 중에서 부인된 거 얼마? 1,000원하고 6월 10일 거하고 9월 18일 거는 없고 7월 25일 거는 80만 원 전체가 부인됐네. 그지? 그래서 80만 1,000원은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손금 시인채권. 대손금 시인채권은 채권에서 빼야 되는데 안 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기에 발생된 거든 단기에 발생된 거든 빼줘야 되는데 얘는 없어요. 강제 대손 사유가 발생해서 대손 처리했어야 되는데 대손 처리하지 않은 거. 근데 없습니다. 그지? 없고. 그 다음에 설정 대상 제외 채권. 특채 대할.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이랑 구상채권, 그 다음에 대손대 공제받은 부가세 예수금, 할인원과 배송. 이것도 없어요. 그지? 없습니다, 지금. 그럼 1억 6천2백만 원에, 1억 6천2백만 원에서 80만 1,000원을 더하니까 1억 6천280만 1,000원이 세법상 채권 잔액이고 1억 6천280만 1,000원에다가 곱하기 1% 하면 162만 8,010원. 10원이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설정률은 둘 중에 큰 금액 기본율 1%와 대손 실적률 1%. 근데 둘 다 1%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 중에 큰 거가 1%가 되는 거고요. 요건 그냥 지금 참고로 적어드린 요소는 대손 실적률은 단기 세법상 대손금을 전기 세법상 채권잔액, 전기 세법상 채권잔액 중 이번 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으로 나눠서 구한다는 거.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및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 요거는 이제 우리 대손 충당금 계정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대손충당금 회사 보충법이고, 보충법의 의미는 기초대손충당 얼마에서 320만 원에서 320만 원에서 단기 얼마 245만 원 빼면 75만 원이 남아요. 그지? 근데 이번 연도에 필요한 게 얼마니까? 292만 원이니까 292만 원에서 75만 원 빼면 추가로 우리가 217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단기에 계상한 217만 원 빼고 전년도에서 사용하고 넘어온 그지? 75만 원을 보충해서 기말 292만 원 만드는 거를 우리가 보충법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충법의 의미는 어쨌든 따지고 되면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거를 보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따지고 되면. 회사는 보충법인데 세법이 무슨 법이다 보니까 총회법이다 보니까 회사 보충법을 총회법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총회법으로 돌리면 기초 320만 원에서 254만 원 사용하고 남는 게 75만 원이에요. 그 75만 원을 한입했다고 가정하는 게 총회법의 의미라는 거지. 그러면 아이고 그럼 320만 원에서 245만 원 사용하고 남은 75만 원 한입하면 결국은 전년도에 충당하고 사용하고 남은 거 한입했으니까 이제 없어져. 그지? 그래서 기말에 얼마가 필요하다면 292만 원을 한 번에 계상했다고 보는 걸 우리가 총회법이라 한다는 거지. 회사 총회법은 이런데 회사 총회법은 결국은 기말 대충이 이제 회사 계상액이 되는 겁니다. 세법의 총회법은 기초 얼마 중에 320만 원 중에 전년도에 회사는 세법은 얼마를 부인했어요? 60만 원 부인했기 때문에 세법은 기초가 320이 아니라 60만 원, 60만 원을 부인하면 260만 원이 돼요. 전기 부인에 60만 원 제외. 이해할까요? 그 260만 원이 그럼 260에서 얼마 사용하면 245만 원 사용하면 얼마가 남지? 15만 원이 남죠. 25만 원? 15만 원 남죠. 그지? 그리고 세법은 한도가 얼마니까 지금 한도가 162만 8천 10원이죠. 세법은 한도가. 제도중간 한도액 계산. 회사는 기말대충 얼마인데? 292만 원인데 세법 한도가 160 얼마야? 162만 8천 10원. 162만 8천 10원입니다. 요거만큼 계상했다고 보는 게 세법의 총회법이지. 세법은 기초가 260만 원 이해 갔죠? 320만 원 중에 얼마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260만 원에서 245만 원 사용하고 나서 15만 원 한입했다고 보는 거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래야지만 회사와 세법의 기초 부인한 금액 때문에 차이가 60만 원 발생하는 거예요. 75만 원하고 15만 원, 60만 원이.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대돈 처리한 것 중에서 지금 부인한 게 또 1,000원, 80만 원, 80만 1,000원 부인한 게 있거든. 응? 그거를 여기서 또 빼서 계산하면 회사가 한입하는 금액하고 세법상 한입하는 금액의 차이가 또 달라져. 그래서 여기 쓸 때는 그대로 쓰는 거야. 245만 원을. 그러면 이제 차이가 두 가지가 나와 있냐. 한입에 대한 차이하고 그 다음에 기말 대충에 대한 차이. 두 가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만 또 먼저 필기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이제 세무조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세무조정 회사 계상액이 기말 대충입니다. 여기서는 대손충당금은 기말 대충이 회사 통해법에 의한 기말 대충이 얼마예요? 292만 원이고 요 기말 대충만큼 설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통해법에 의해서 그래서 292만 원이고 세법상 한도는 162만 8천 10원인 거죠. 그지?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나옵니다. 292만 원에서 162만 8천 10원을 빼주니까 129만 1,990원, 129만 1,990원이 한도 초과액이고 한도 초과액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다가 다음 연도 가면 무조건 무슨 산입이 나온다? 송금 산입이 나옵니다. 얘는 송금산이 나오는 이유는 두 번째에서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그 한입에 대한 세무조정이 전기 대돈충당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전기 대돈충당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인데 얘는 전년도에 한도 초과했을 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는데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조건 무슨 산이? 송금산이 유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충당하고 사용하고 남은 걸 뭐한다? 산입하기 때문에 따지면 충당금의 감소는 자산의 증가야. 어? 충당금이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개정이니까 충당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어쨌든 이제 감소하는 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들면 충당금을 부채로 보면 부채의 감소처럼 이제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무조정의 유보 감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는 대손 충당금이 75만 원 한입을 잡고 실제 한입 잡지 않았지만 총회법에 의하면 한입 잡았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대변의 대손 충당금 한입이라는 수익. 기업회계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나 영업의 비용의 감소지만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세법은 회사는 75만 원 한입 잡았지만 세법은 32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입도 회사의 한입과 세법의 한입이 얼마의 차이가? 60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15만 원 대손 충당금 한입 15만 원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회사가 수익 잡은 금액이 세법상 수익 잡은 금액보다 많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무슨 불산이? 입금 불산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산이? 송금산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은 거죠. 그냥 결과적으로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차이가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75만 원과 15만 원 차이가 60만 원. 그지? 그리고 무슨 감소? 유보 감소. 이해시키려고 분개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무조건 이거 분개 안 하고도 그지? 전기 대손 충당 한도 초과는 전년도에는 송금 불산 유보 발생이고 이번 연도 넘어오면 무슨 산이? 송금? 산이 유보 감소가 무조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법인 조정에 감옥별 세무 조정에 위에서 세 번째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1번에 여기 대손금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대손금 조정은 우리가 대손 처리해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또는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 처리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입력할 게 4개거든, 4개.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크게 보기 있어요. 크게 보기. 여러분은 상관없나? 나는 지금 해상도가 낮아서 여러분 때문에 크게 보기 하면 이렇게 여러 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대손 처리한 거는 2번 자료에 나와 있어요. 2번 자료에 대손 처리한 거는 첫 번째는 4월 5일 0405 배정 과목은 받으러 110번 여기다가 코드 번호를 치거나 아니면 F2를 눌러서 받으럼을 조회해야지 직접 받으럼이라고 치면 안 됩니다. 채권 내역은 1번 매출 채권 그 다음에 1번은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 5번 금액은 100만원 전부 다 무슨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고 얘가 전부 다 그 대손 상각비로 가죠. 자동으로 그냥 프로그램이 그럼 자동으로 여기로 가게 돼 있어 지금. 근데 우리 100만원 중에 얘는 대손 요건 충족해서 비만가 얼마를 빼고는 1000원을 빼고는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시인에게 얼마를 넣어줘야 돼? 99만 9천원 넣어주셔야 돼요. 시인에게. 이해 갈까요? 그 다음에 부인에게 얼마? 1000원을 넣으시면 대손 상각비에서는 다 없어져. 이해 갔을까요? 두 번째가 6월 10일 0610 외상매출금은 108번 채권은 매출채권 그 다음에 요건은 사망 3번 3번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3번 금액이 50만원 전부 다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고 사망도 대손 요건 갖춘 거니까 전부 다 시인액이죠. 그지? 시인액에 5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는데 그 금액이 인정되는 거냐 인정되지 않는 거냐 이거 하는 거야. 여기서 시인됐다고 해서 얘를 대손금 시인채권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 대손금 시인채권은 강제 대손 사유가 발생해서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되고 세 번째는 7월 25일 0725 받으럼 110번 매채권 1번 얘도 부도는 5번 6개월 경과했던 경과하지 않았던 부도는 5번 부도로 인해서 대손 처리했다 이런 얘기 일단은 금액이 80만원인데 얘는 충당금하고 다 상계 처리했고 시인이에요 부인이에요 부인이죠 부인에 8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9월 18일 0918 외상매출금 108번 매수채권 1번 얘는 해수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소액채권인데 여기 안 나와 있죠.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 정리계획, 부도 6개월 경과 소멸시 완성 안 나와 있죠. 그럼 7번 직접 입력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 선택하고 그냥 넣으면 되는구나. 그치? 해수기일 6개월 경과 소액채권 쓰시고 금액은 15만원이고 전부 다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고 시인 됐죠. 시인. 그래서 시인에게 15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여기다 해도 상관없네 보니까 여기 다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하고 이전 화면을 클릭하시면 그러면 채권 잔액 넣게 돼 있죠. 그지? 채권 잔액에다가 첫 번째는 채권 잔액은 1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외상 매출금 그냥 치면 안 되고
코드 번호 108번을 넣거나 F2를 조회해서 넣거나 108번 외상 매출금 채권 잔액이 1억 1천. 전기든 단기든 시부인 없고요. 그지? 설정 대상 제외 채권 없고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 110번. 110번을 넣고 엔터를 치면 그지? 앞에서 부인된 거 다 나오죠. 단기에 부인된 거. 근데 여기다가 그냥 받으러 오면 치면 안 나와. 110번을 넣거나 F2를 조회해서 넣거나. 금액이 2천만 원. 단기에 부인된 거 80만 1,000원 있고요. 충당 설정 제외 채권 없습니다. 특채대로 없고 3번은 F2 눌러서 공사 미수금 금액이 3,200만 원. 얘도 전기든 단기든 시부인 없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18번에 대손금 부인 누계라고 적혀있지만 원래가 시부인 누계 시부인 누계 시인은 음수로 부인은 양수로 시인도 있고 부인도 있으면 통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통칠 때는 전기 단기 다 통쳐도 상관없어. 시험에는 각각 넣어도 상관없고 시부인은 전기와 단기를 통쳐서 넣어도 상관없고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이나 구상채권 그 다음에 대도내 공제받은 부가세 수금 할인원과 배상금 없고 그래서 세법상 채권 잔액은 1억 6,280만 1,000원이고 설정률이 1%다 보니까 1%에서 한도액이 162만 8,010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실정률이 더 큰 경우는 실정률 체크하고 실정률에다가 넣어주시면 돼. 1.5%, 2% 이거 나온 적 있었어요. 실정률이 더 큰 경우.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의 개는 무슨 대충이 나와야 된다고? 회사 계상액의 개는 기말 대충이 나와야 돼요. 기말 대충. 자, 기말 대충이 292만 원입니다. 92만 원이고 회사가 실제 계상한 금액은 얼마? 217만 원. 그래서 이게 단기 계상액에 217만 원을 넣고 요 개가 기말 대충 얼마가 돼야 되니까 292만 원이 돼야 되니까 292만 원에서 단기 계상액 217만 원을 빼주면 보충액이 얼마예요? 7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보충액은 기말 대충에서 단기 계상액 빼야 되고 보충액은 기말 대충에서 단기 계상액. 그럼 한도액은 162만 8,010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292만 원이니까 129만 1,990원은 무슨 초과액? 한도 초과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입금 산입액 조정은 전기 대돈 충당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 규정이에요.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장부상 충당 기초가 얼마? 320만 원. 기초대충 320만 원 넣고 10번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만 없으면 기초대충 320만 원에서 단기 대돈 충당금과 상계처리 금액 245만 원 빼고 그럼 75만 원이 보충액이 된다는 얘기지. 보충액이. 그지? 그럼 차이가 없는 건데 전년도에 세법은 얼마를 부인했어요? 전년도에 세법은 60만 원 부인해서 충당금 부인 누계액에다가 60만 원 넣어주면 부인한 금액 60만 원 넣었을 때 15번에 마이너스 60만 원 나오면 맞는 거란 얘기예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조정할 거 두 개가 아니구나. 세 개 떠 있구나. 그지? 세 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옥란에 대손금 부인 채권 80만 1,000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대돈 충당금 한도 초과 129만 1,990원 송금불산 유보 발생 송금 산입에는 대돈 충당금 가다 한입액은 전기 대돈 충당금 한도 초과 60만 원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 대손금 부인 80만 1,000원은 묶어서 넣어줬는데 각자 받으러 온 부인의 80만 원 그지? 받으러 온 부인의 1,000원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코드 번호를 2293번 바꿔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코드 번호를 2293번 바꾸셔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도 들어가셔서 대손금 조정에 입력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뭐 칸만 맞으면 여러분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저는 칸이 다 안 보이니까 크게 보기 해서 여기는 대손 처리한 거 입력하는 거 대손 처리한 거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한 거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 처리했거나 그리고 2번 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0405 4월 5일 날 받으러 온 110번 채권 내역은 매수 채권 1번 부도일부터 6개월 간과 5번 금액이 100만 원인데 부도일부터 6개월 간과에서 대손요건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만가액 1,000원은 빼야 된다. 그지? 그래서 시인에게 99만 9천 원 부인에게 1,000원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가 6월 10일 108번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1번 사망미실종 3번 금액이 50만 원인데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고 대손요건 갖췄으니까 시인에게 50만 원 세 번째는 7월 25일 받으러 온 110번 매수채권 1번 부도 5번 금액은 80만 원인데 얘는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인에게 아니라 전부 다 무슨에게 부인에게 80만 원 넣고 네 번째는 9월 18일 108번 외상매출금 매수채권 1번 그 다음에 7번 해수기일 6개월 경과 소액채권 금액이 15만 원 시인에게 15만 원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되시면 자 이전하면 돌아가셔서 채권 잔액에다가 첫 번째는 외상매출금 108번 1번 절에 나와있던 채권 잔액은 장부상 채권 잔액은 1억 1천만 원이고 대손금 시부인 누계는 없고 특채대할도 없고 두 번째는 받으러 온 108번 108번 넣으면 108번 아니지 110번 받으러 넣으면 앞에서 부인된 금액 80만 1천 원 자동 불러오고 단기 거만 부인된 거 불러오는 거죠. 정기 거도 시부인 있으면 우리가 직접 반영해 주셔야 돼요. 받으러 오면 2천만 원 전기에 시부인 없고 단기는 부인만 있고 설정 대상 제외 채권은 없고 그 다음에 F2 눌러서 공사 미수금 3,200만 원도 전기든 단기든 시부인 없고 설정 대상 제외 채권 없고 그 세법상 채권 잔액은 1억 6,280만 1,000원이고 기본유도 1% 실정유도 1%니까 둘 중에 큰 거 하면 1%고 그래서 한도액이 162만 8천 10원이고 회사 계상액에 걔는 꼭 뭐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기말 대충이 나와야 됩니다. 단기에 실제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217만 원이에요. 단기 회사가 실제 계상한 금액은 217만 원이고 기말대충 292만 원 나와야 되니까 기말대충 292만 원에서 단기 계상액 217만 원 빼주면 보충액이 75만 원이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129만 1,990원 나와요. 기말대충하고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입금 산입액 조정은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 조정입니다. 충당금 기초대칭은 320만 원 320에서
대손금하고 상계 처리한 금액 245만 원 빼면 예, 충당금 보충계획이 75만 원인데 근데 전년도에 부인한 금액이 얼마 있으니까 60만 원 있으니까 회사와 세법 간에 60만 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장하시고 예, 왼쪽 상단에 예, 조정 등록 눌러서 예, 대손금 부인 채권 80만 1,000원은 예, 송금불산 유보 발생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도 129만 1,990원 송금불산 유보 발생 대손 충당금 가다 한입액은 전기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이에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예, 60만원 예, 송금산이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93회 기출문제의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는 끝났고요.